제78화 갑자기 찾아든 사람을 믿지 마라. 칠흑 같은 어두운 밤 에너지개발연구소 소장인 이기주가 자신이 직접 차를 몰고 한강대교를 찹찹한 마음으로 달린다. 이기주는 회사를 배신할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었던 이기주가 한순간 자신 속에 숨겨져 있던 또 다른 자아에 의해 이기주는 파멸의 길을 걷고 말았다. 이기주는 공부가 재밌어 학교 다닐 때는 공부만 했고 직장을 다닌 뒤론 지금까지 연구소에 박혀 연구만 하던 세상 물정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었다. 이기주가 소장으로 있으면서 진행하고 있는 에너지 개발은 자동차뿐만이 아닌 에너지의 혁명을 불러올 수도 있는 엄청난 것이다. 이런 엄청난 것이 드디어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었다. 그가 그 여자를 만나지만 않았다면 어느 날 이기주는 언제나처럼 퇴근길에 커피가 생각나면 들려서 사가지고 가는 커피숍에 들렸다. 이기주는 그곳에서 운명처럼 한 여자를 만났다. 그리고 그날을 시작으로 이기주의 인생은 끝을 향해 치닫게 되었다. 이기주가 한눈에 반해 이기주의 인생을 수렁으로 몰고 간 여자는 바로 나우정에 의해 설계된 여자였다. 이기주의 생활 패턴은 잘 짜여진 프로그램에 의해 움직이는 로봇처럼 그렇게 빈틈없이 항상 같은 패턴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러하기에 나우정이 설계하기에 너무나도 쉬운 목표물이었다. 이기주는 나우정의 설계대로 너무나 쉽게 여자에게 빠져들어갔다. 이기주는 여자에게 빠져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자는 원하는 것이 많아졌고 이기주는 그것을 다 줄여주다 보니 통장에 돈은 바닥을 보이고 급기야는 돈이 필요해 도박에 손을 대고 그 뒤론 버티지 못하고 악마가 내미는 손을 잡고 말았다. 이기주는 양심을 팔아넘기고 사람이 아닌 사람이 되고 말았다. 이젠 돌아갈 수가 없다. 이기주는 밀려오는 죄책감을 숨기려고 하는지 음악을 최대한으로 크게 튼다. 음악이 크게 들리면 들릴수록 머리는 아파오고 자꾸 눈물만이 흘러내린다. 미친놈, 미친놈, 미친놈. 이기주가 미친듯이 소리를 지르며 말을 토해내다 앞을 보는 순간 오토바이 한 대가 눈앞에 나타난다. 이기주는 순간 놀라 급브레이크를 잡는다. 차가 달리던 속력에 의해 회전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승용차를 박으며 튕겨나가다 달려오던 버스와 충돌하며 난간을 들이박는다. 이기주의 차가 난간을 밀고 나가 강물을 아래에 두고 끄떡이며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순간 멈추는가 했더니 한강으로 곤두박질 치고 만다. 이기주의 앞에 갑자기 나타났던 오토바이는 뒤에 벌어지는 일을 사이드밀러로 힐끗 한번 보고 그대로 앞을 향해 달려나가며 요란한 괴음을 토해낸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어둠 속으로 사라져간다. 이기주는 강물과 시선이 마주하기 전 눈을 뜬다. 그 입에서 신음처럼 소리가 새어나온다. 미친놈. 이기주가 눈을 부릅뜬다. 이기주의 눈 속으로 찬 강물이 들어와 이기주를 잠식한다. 한강대교는 밀려 들어오던 차들로 연쇄 충돌이 일어나며 달빛조차도 없었던 어두운 밤을 환하게 만들어간다.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충돌과 폭발로 인한 소리로 인해 연약한 신음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사람들이 서로가 도우려고 하는지 분주하게들 움직인다. 그 와중에도 앞에 거대한 사고가 났는데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는지 차 한 대가 달려와 부딪히며 공중으로 날아올라간다. 사람들의 시선이 다 그곳으로 쏠리며 놀라 피해 달아난다. 이기주는 자기 속에 갇혀 달려가느라 뒤에 누가 자신을 따라오는지도 모르고 달려나갔었다. 이기주의 차를 한강대교로 진입하기 전부터 그놈이 운전하는 차가 따라붙었다. 이런 모든 상황은 이미 작전에 의해 설계된 것이다. 그놈은 작전위에 배속이 되었지만 작전 일이 성공하면서 그놈의 작전은 사라졌다. 그놈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작전 일에 의해 그놈의 차도 작전 일에 의해 빨려들어 갈 뻔했다. 그놈이 운전 실력이 뛰어나 앞차와 부딪히고 튕겨져 나오던 차를 간발의 차이로 피해 나갔다. 그리고 다른 차들을 따라 차를 세우고 사고 난 곳으로 사람들이 속에 섞여져 다가간다. 그놈이 한강을 내려다본다. 이기주가 운전했던 차는 이미 물 아래로 가라앉았는지 보이지도 않는다. 한강 수철대가 속속들이 물살을 가로지르며 달려오는 것이 그놈의 시야로 들어온다. 한강을 내려다보는 그놈의 표정은 아무런 감정을 담고 있지 않는다. 그놈은 아스라이탄 그곳을 뒤로하고 차로가 차에 탄다. 그리고 달려나가며 어딘가로 전화를 건다. 누군가가 전화를 받는지 보고하듯이 말한다.
이상 없습니다. 대기하겠습니다. 그놈이 운전하는 차가 사고 현장을 뒤로하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간다. 늦은 밤 박준영이 시나리오 작업을 하고 있는지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다가 멈췄다를 무한 반복하고 있다. 그리고 그 순간에도 간간히 그의 손은 옆에 있는 콜라캔으로가 콜라를 빨대를 사용해 마시곤 한다. 박준영의 손가락이 키보드에서 다시 춤을 추는데 순간 컴퓨터가 나간다. 야, 뭐야? 세이브도 안 했는데. 박준영이 말을 신경질적으로 뱉어내며 머리카락을 뒤로 쓸어 넘기다가 마시다 옆에 놓은 콜라캔을 건드리고 만다. 콜라캔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그나마 조금이 남아있어 다행일 정도로 캔에 남아있던 콜라가 쏟아지고 만다. 박준영이 지금의 상황이 어이없다는 듯이 웃고 만다. 뭐야 지금 이 상황은. 미치겠다. 아 짜증나. 박준영이 신경질적으로 일어나 온몸으로 앙탈을 부리다 멈춘다. 자전거나 보러 가야겠다. 작은아버지도 뵙고. 박준영이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그대로 방을 나간다. 문을 닫으며 굴러다니다 멈춘 콜라캔을 건드려 콜라캔이 주인도 없는 방을 혼자 돌아다닌다. 79화 불꽃이 하늘로 튀어오르다 편을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